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1948년 4월 3일에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다 다녀본 건 아닙니다만 제주도는 갈 때마다 정말 아름답고 좋다. 제주도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오히려 제주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조금만 더 남쪽이어서 위도가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만 바다 수영이 가능했더라면, 제주도에서 온천만 나왔더라면, 바람만 조금 덜 불었더라면 정말 세계적인 하와이를 능가하는 곳이었을 텐데 제가 하와이를 안 가봤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주,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제주 곳곳이 학살지였다는 걸 안다라면 저는 항상 제주를 갈 때마다 너무 즐겁고 신나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과 더불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제가 15년 전 제주를 갔을 때는 60년 전 이곳에는, 최근에는 65년 전, 70년 전 이곳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주를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야기 가는데, 4.3 사건입니까? 4.3 항쟁입니까? 4.3 학살입니까? 지금은 4.3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학살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제주 도민들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피지배층, 많이 죽음을 당한 측면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것 같고, 4.3 항쟁이라면 더욱더 그래 보이고, 그런데 분명히 사회주의자 무장봉기대에 의해서 군인이나 경찰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고 제주 도민들은 양측으로부터 시달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주 4.3 사건을 처음 접했던 건, 저는 진짜로 제주 4.3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우연히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좀 빨랐죠.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어려운 책을 읽진 않았는데 그 책을 읽고 와 진짜야? 하고 그냥 무심히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4.3을 찾아보게 됐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4.3을 공부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2000년에 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때까지 당시 국사교과서에는 4.3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5년 수능부터 근현대사 교과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2002년인가 2003년쯤에 이제 교과서가 학교로 옵니다. 6종 교과서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역사 선생님이니까 새롭게 시작할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하라. 그때 막 금성, 대한 교과서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역사 선생님들이 금성 교과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유는 가장 많은 사진 자료가 있었고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성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6종 교과서에 동일하게 실렸던 제주 4.3 항쟁. 그러니까 책을 딱 폈을 때 제주 4.3 항쟁이 당시 근현대사 교과서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실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다른 교과서도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4.3을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4.3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원가로 나왔는데, 그때 저기 신촌에 스카이에듀 학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4.3 항쟁을 처음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학교를 벗어나서 외부 학원에서, 그것도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강의실인데 더군다나 또 카메라를 놓고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설레더라고요. 야, 난 정말 행복한 역사 선생님이구나. 우리 선배 선생님들은 4.3에 대해서 알면서도 교단에서 입을 다물어야만 했을 텐데, 그렇죠. 실제 4.3 이야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만약에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학교 교사가 교단에서 4.3 이야기 했다가는 교직에서 잘리는 건 둘째치고 어딘가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문 후유증으로 침 흘리고 다녔겠죠. 전두환 정권 때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1, 2, 3, 4, 5, 6 하고 노는 건 괜찮았지만 8, 7, 6, 5, 4, 3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디선가 숨어있던 사법경찰이 너 뭐라고 했어? 4.3이라고 했니?
일종의 금기어였죠. 그런데 하여간 학원 현장에서 그렇게 4.3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니까 좀 북받쳤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고향이 제주도인 친구 있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들더라고요. 너 4.3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너 그럼 여기 나와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 인강 제자들에게 4.3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걔가 쫙 걸어나오고 막 200명의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데 딱 돌아서더니 카메라를 보고 덜덜덜 애가 떨어요. 떨면서도 자기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북청년단 제가 오늘 강의 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서북청년단에게 죽창으로 허벅지를 찔리셔서 자기 할아버지가 평생 다리를 절고 사셨다.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군인과 경찰들이 주민들을 학살하니 제주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제주도는 한라산,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용암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 용암 동굴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갓난아이가 울어요. 갓난아이가 울면 그 마을 주민이 이 동굴에 숨어 있구나는 걸 다 알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갓난아이 엄마가 갓난아이 입을 틀어 막았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갓난아이가 질식사로 죽었다더라. 그리고 자기 학교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해야 돼서 땅을 깊게 팠는데 야, 거기서 수백 구의 시체가 나오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수능 강의할 때는 여기저기 기숙학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주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너 4.3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께 들었어요 라면서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얘가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이야기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할머님이 그때 7살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경찰들에게 발각이 됐고 마을 주민들이 전부 학살당했는데 7살 등치가 작은 여자이다 보니까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엄마 시체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고 엄마 피가 이제 온 몸을 적셨답니다. 그런데 당시 군인들이 확인 사살이라고 하죠. 대검으로 이렇게 시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꽂고 가는데 곧 그 7살짜리 여자아이의 차례가 됐습니다만 저쪽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났고 다른 곳에 숨어 있었던 제주도민들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살아서 지금 할머니가 됐고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건 이제 제가 제주 친구들을 통해서 강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4.3이고요. 저는 일단 이 시간에 4.3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해방 직후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데 1947년에 이제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47년 11월에 넘깁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과 소련이 북한 쪽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남북한 총선거를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고 2년 만에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는 벌써 반공 사상이 투철하게 됐고 총선을 치르면 그만큼 사회주의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사실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굳이 이승만이 없었어도 한반도 절반 남쪽만큼은 공사나 될 일이 없었다는 거를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과 소련, 이때는 북한 소련한테 씨발해야죠. 결과적으로 북한과 소련이 소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성국가를 한반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절반이라도 위성국가를 만들겠다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소련하고 북한 때문에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8년 2월 달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소총회에 넘겨버립니다. 그 유엔 소총회에서 무슨 결론이 났습니까? 자,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라. 선거 가능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남한이죠.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난다는 건 이건 결과적으로 분단으로 가는 거고 그 분단을 막고자 두 달 후인 48년 4월 달에 김구와 김주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면서 남북협상운동을 전개한다. 남북협상운동의 배경은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 결정이다. 그런데 4.3의 배경 역시 48년 2월에 남한 단독 선거 결정, 분단이 결정되는 게 제주도 사회주의자들의 분노감을 살만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제주도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남자들에겐 참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뭐 제주 역사를 다 수업하지 않을게요. 뭐 탐나국이 어찌했고 몽고가 어찌했고 탐나총각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남자들에게 참 살기 좋은 동네. 남자들은 놀고 먹었고 왜? 벼농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밭농사의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벼농사가 힘든 농사지. 그래서 여자들이 해녀 역할 하면서 남자들은 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상황이 조금 틀려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을 뭐 낮춰 부르는 표현을 육지 겉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제주도만큼 일제강점기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평화로운 섬이었는데 갑자기 일제강점기에 제주도만 비행기 할주로가 5개가 만들어집니다. 5개. 이거 누가 만들어요? 제주도민이 노역에 끌려다니는 거지. 제주도민 인구가 한 25만인데 일본군이 6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41년 태평양 전쟁부터는요. 제주도가 미국과 맞서는 나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가보면 비행기들이 이렇게 굴 속에 숨어서 미국의 폭격을 맞지 않기 위해 숨어있는 막 비행기 경납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폭격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역에 많이 힘들어했던 젊은이들이 제주도를 탈출해서 아무래도 당시 제주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육지 한반도로 올라가나 일본으로 가나 거긴데 일본으로 가서 많이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외지 생활했던 제주도 청년들이 제주도에 모여들다 보니까 제주도 인구가 갑자기 급증합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시작되고 실제로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특히 남한 쪽이 미군정의 경제 정책의 실패 그런데다가 북한이 전기마저 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생필품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물가는 상승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힘들었는데 그게 제주라고 안 그랬겠냐고요. 더군다나 이게 45년 9월 9일부터 미군정이 시작되는데 미군이 제주도에 처음 들어온 건 9월 28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육지보다 20일 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주도에도 인민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에 있는 인민위원회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았어요. 그 수준이 높았다는 말이 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돼 있다 그런 표현보다도 아무래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일본에서 공부하다 온 제주도 토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보고 물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사회주의자였을 것이고 아무래도 육지는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깨나가기 시작하고 인민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방해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방해를 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나름 잘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9월 28일에 들어와요. 45년. 근데 그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아니 일본군이 6만 명 가까이 제주도에 주둔하면서 1941년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이 일본인에게 받았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국이 제주도를 어마어마하게 폭격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만 태평양 전쟁 때 여기저기 동남아시아라든지 남태평양의 섬에 막 폭격 들어가고 동경 폭격까지 있었습니다만 미군이 한반도를 폭격하지는 않았죠. 근데 제주도는 폭격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군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아니 육지보다 더욱더 심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1938년에 총동원령이 발표되고 공출제라는 게 시행됩니다. 공출제가 뭐였습니까? 쌀이나 금속이나 아니면 뭐 가축이나 국가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싹 긁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공출제를 시행해버립니다. 제주도에서. 빼앗아갈 게 뭐가 있다고 제주도에서 공출제를 시행하냐고. 그런데 또 왜 공출제를 시행했냐?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소속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기본적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미군정기 1946년에 제주도가 이게 그냥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제주에 도로 승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여러 가지 예산을 제주 도민들에게 직접 걷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시작되고 일제강점기도 살기 힘들었는데 미군정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당시 미군정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 인민위원회가 북한 쪽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고 남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다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부활하죠. 근데 친일파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었던 집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 집단입니다. 저도 지금 경찰 수험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팩트고 사실이니까. 그런데 남한 지역에서 경찰들이 인민위원회가 박살나고 자기가 다시 경찰이 됐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옛날 일제강점기에 경찰직을 수행했던 곳에서 또 경찰하기는 그건 너무 뻔뻔한 짓거리잖아. 일제강점기에 내가 친일파 경찰이었는데 미군정하에서 다시 경찰복 입고 호루라기 불고 치안을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정근을 가죠. 그래서 승진하면서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제주도는 지역사회야. 그 동네가 그 동네잖아. 미군정이 들어와서 일제강점기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는데 미군정하에서 그 제주도 섬에서 일본 앞잡이 노릇하던 새끼가 여전히 경찰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겠냐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분노가 처음 표출된 사건이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47년 3.1절 기념식에 제주도의 이제 중심부입니다. 관덕정이라는 곳에 약 3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서 3.1절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제주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주 경찰 측에서는 3.1절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순분자로 간주하겠다라고 미리 엄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버린 거죠. 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 당시부터 제주도민과 경찰들 사이에는 약간 으르렁거리는 긴장 관계가 조성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3.1운동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고의 독립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3.1절 기념식에 친일 경찰들이 말을 타고 호루라기 불고 질서 유지를 막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 그래서 저 새끼 저 경찰 저거 친일파인데 지금도 경찰하고 있네 막 그런 소리가 웅성성 거려요. 그런데 경찰이 말을 탄 경찰이 6살짜리 아이를 말 발굽이 치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경찰이 순찰자를 몰다가 6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치면 됩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야 이놈아 아이 그렇게 해놓고 어디 가니? 그러면 경찰이 내려서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야 괜찮냐고 병원에 데려갔으면 제주도민들이 그 경찰을 두드려 패요? 그런데 아이를 치워놓고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말을 탄 경찰에게 쫓아가면서 항의하고 지금 무슨 짓거리냐고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제주도민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경찰을 쫓아가는 거고 그 경찰은 무서우니까 이제 그때서야 경찰서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야, 그렇게 숨어 들어가는 경찰 내놔라라고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발포를 해버리네. 시민들이 경찰서에 돌 던졌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무기 탈취합니까?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니까 시민들이 놀라가지고 전부 다 뒤로 돌아서서 도망치는데 그때 경찰들이 경찰서 앞에서 발포해가지고 6명의 제주도민이 죽습니다. 그런데 6명 다 하나같이 등에서 가슴으로 총알이 관통당해 죽습니다. 뒤돌아 도망가는 제주도민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거고 경찰이 근데 그 6명 중에 2명 1명은 갓난아이 안고 있는 아줌마였고 1명은 국민학생이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제주 도지사도 경찰들 너무한 거 아니야. 제주 공무원들조차도 야 너희 경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주의 또 다른 경찰조차도 같은 경찰이지만 창피하다. 어떻게 도민을 향해서 이 제주도민의 지팡이야 될 제주도의 경찰이 도민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단 말이냐. 모든 교사들마저 분노하고 제주 모든 도민들이 경찰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중에 일부는 나 이런 경찰 창피해서 못 해먹겠어 하고 경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병력이 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경찰을 증원해 옵니다. 이걸 응원 경찰이라고 하죠. 제주도 출신 경찰조차도 제주도민을 향해서 총을 쏘아버렸는데 육지에서 건너온 경찰이 제주도민에 대해서 무슨 애민의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만 왔으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따라와? 서북청년단까지 따라서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서북청년단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인데?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기 직전에 깡패 건달들도 북한에서 먹을 거리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깡패 건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 깡패 건달들의 중심지가 평양이야. 평양이 서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북 지역의 청년들, 대표적으로 시라소니, 나중에 명동파가 되는 이화룡 막 그런 친구들, 정팔 막 이런 건달들, 그 친구들이 서북 청년단이고, 그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로 내려와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니, 제주도 치안을 담당해요, 그 건달들이. 근데 이 자식들이 경찰복 입고 다니지도 않아. 그냥 건달복 입고 다녀요. 시라소니 옷 알잖아. 그러면서 죽창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제주도는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요. 한라산 아래쪽이 이제 중간지대고요. 그 다음 해안가에 거의 대부분 마을들이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해안가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놈의 서북 청년단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서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건장하게 생긴 제주도 남자 있으면 자 나랑 싸워보자고 싸움을 하고요. 예쁜 여인 있으면 윤관합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윤관한 여인의 시체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내가 제가 입에 담기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렇게 더군다나 또 아까 관덕정에서 3.1절 기념식에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체포가 됐는데 이 체포만 되는 게 아니라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고문을 당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럴 때 48년 2월에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한 단독선거 결정 때문에 제주도 내에 분명히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김구나 김규식 계율도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고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주의자들도 불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자들 무장대들이 봉기합니다. 이들은 미소 양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미국만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련도 나가라고 하면서 봉기했고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이 무장대의 보수였습니다. 이 김달삼이 무장대 기록이 다 틀립니다만 350명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 350명 부대를 나누어서 여기저기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그 경찰서를 습격하는 와중에 경찰 가족들도 몇 명 피해를 당하죠. 이게 바로 48년 4월 3일입니다. 4.3 항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제 영상 촬영하고도 좀 기분이 꿀꿀하더라고요. 맥주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도민을 다 죽였어야 했다. 이승만과 당시 미군정이 제주도를 제대로 토벌하지 않았더라면 제주는 지금 북한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의 영상을 막 이렇게 링크 걸어가지고 이것 보시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거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인륜의 문제라고. 전시 상황이 아닌데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 노약자가 너무너무 많이 죽었다고요. 제가 여기서 서북청년단 그리고 당시 육지에서 건너온 응원 경찰들 그리고 당시 구연대 군인들이 제주도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군인과 경찰들과 서북청년단 개새끼라고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의 계엄군으로 내려온 공수부대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공수부대들 그들도 피해자잖아요. 천도환이 개새끼인 거지. 구연대와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들 역시 제주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문제로 좀 접근하자고요.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잘 죽였다, 더 죽였어야 했다, 빨갱이들의 폭동이었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았다.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이쪽 저쪽을 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만 그나마 제가 조금 위안을 얻었던 게 제 1년 후배인데 역알못 후배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후배인데 제 4.3 영상을 보고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울먹이면서 형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진짜 지금까지 몰랐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할까요? 그래, 이게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네가 나랑 친한 후배였고 나랑 술도 자주 마셨던 후배였구나. 일단 사람이
아니,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당연히 화가 나야 되고, 아, 진짜 무서운 역사였구나. 제주도에 너무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슬픈 역사 4.3, 오늘이 진짜 본격적인 4.3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주 4.3 항쟁은 이래서 일단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는데 46년에 제주군이 제주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가 재정의 압박을 받았는데 해방되고 미군정기에 미군정이 제주도에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미군정이 3.1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시민들이 3.1절 행사를 냈고 그 과정에서 친일 경찰들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있었고 왜냐 말씀드렸죠. 친일 경찰 집단이 가장 친일이었는데 이 경찰들이 자기 고향에서 미군정기에 경찰 생활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정근 가서 다시 경찰복 입고 그랬습니다만 제주도는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친일경찰이 미군정기에 또 경찰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분노했던 거고 마침 3.1절 기념식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가 마을 발굽에 치였고 이 경찰이 어린아이를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이 그 경찰을 쫓아서 경찰서까지 쫓아갔는데 경찰서에서 발포를 해가지고 6명의 제주도민이 죽었는데 그 6명 중에 1명은 국민학생이었고 1명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줌마였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상자들도 전부 다 총알이 등을 관통해서 가슴으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분노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만 분노했던 게 아니라 당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도지사는 사직서를 내버리고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경찰들의 분노함과 동시에 파업을 해버리고요. 교사들도 들고 일어나고요. 제주도민들까지 다 들고 일어난 사건. 아니 제주도를 지키는 경찰이 제주도민에게 사격을 가했는데 그럼 이때 제주도 공무원들이 다 좌익입니까? 제주도지사도 좌익입니까? 제주도 교사들도 다 빨갱입니까? 그렇게 제주도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더군다나 그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명이 잡혀서 끌려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문을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주도민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미군정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도지사나 나머지 경찰들까지 전부 다 나 이러면 제주도에서 경찰 못해 하고 경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제주도에 대한 미군적인 미안함을 표하고 그 공무원과 경찰과 교사들을 달랬어야죠. 그런데 서북청년단을 내려보내가지고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진짜 공포감을 선사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48년 2월에 유엔 소총에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 나버리니 당시 육지에서는 김규식과 김구가 남북협상운동이라도 전개해서 분단을 막아보겠다. 남한 단독 선거는 분단이니까. 그런데 마침 제주에는 인민위원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이 인민위원회가 남로당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남로당이 뭐냐고요?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당이 되죠. 공산당의 신적인 존재가 당시에는 박헌영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박헌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헌영은 실은요, 북한으로 이제 몰래 도망쳐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에 소련 앞세우고 김일성이 내려오면서 조선공산당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요, 북한 쪽에는 김일성이 대빵하고 있는 북조선 노동당, 남쪽에는 박헌영이 리더였던 남조선 노동당인데, 그걸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남노당의 지령을 받았던 김달삼이 350명 정도의 무장대를 이끌고 1948년 4월 3일에 봉길납니다. 제주도에는 작은 활화산들이 있죠. 그 오름이라고 하죠. 얼음들마다 봉화불이 타오르면서 350여 명의 무장대가 제주도 경찰서 12곳을 습격합니다. 이때 많은 제주 경찰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라는 게 제주 출신 경찰도 있었겠습니다만 육지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왔던 응원 경찰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찰들이 죽었고 그때 인민위원회 김달삼의 무장봉기 과정에서 경찰 가족과 군인들 가족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은 우리가 4월 3일을 시작으로 본다면 사회주의자들 소수 350명의 무장봉기가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정도 분노하고 이승만도 분노를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달 후에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총선이 치러집니다. 근데 그 총선이 치러지는데 제주도에서만 선거가 두 곳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50총선은 선거구가 다 해서 200곳이었는데 제주도 선거구가 3곳이었는데 그곳에서 2곳이 미실시돼가지고 2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198명만 당선이 돼요. 이게 미국을 굉장히 열받게 한 상황이야. 왜냐하면 당시 국제사회 여러 여론이 왜 분단시키려고 하냐? 너희 소련하고 미국이 냉전체제에서 한반도를 냉전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미국과 소련이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넘겨서 남북한 총선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유엔 소총회에 넘겼잖아. 유엔은 당시 미국의 거수 집단이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서 결과적으로 분단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솔직히 조금 눈치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한쪽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불쾌한 거였고, 당시 미국이 소련을 얼마나 견제하고 있었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련이 분명히 원자폭탄은 미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당시 소련이 또 원자폭탄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당시 우주로 누가 먼저 나가냐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소련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마오쩌둥에게 밀릴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거의 전쟁에서 지금 마오쩌둥에 패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큰일 나게 생겼는 거야. 중국을 다 빼앗겼는데 지금 한반도 절반만이라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일본이 어찌 보면 동북아의 공산 세력을 방어하는 마지노선이 되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지. 그래서 한반도 남쪽이라도 미국은 지켜야 되는데 제주에서 공산 세력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고 50총선도 안 치러지니까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러니까 미 군정청 입장에서 제주도 빨갱이들 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50총선에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재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건데,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받아서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승만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 군정청에서 군대를 내려보내요. 그래서 구연대 부대가 내려와서 당시 중대장이 김익렬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김익렬 중령이 와서 보니까 이거 제주도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김익렬 중령이 안 되겠다. 김달삼아 나와 함께 만나자. 여러분, 이 김달삼이 사회주의자 인정합니다. 그래요. 쉬운 말로 빨갱이라고 인정할게요. 무장 봉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달삼도 결과적으로 경찰의 공격을 받아서 한라산 쪽으로 숨어있는 상태였죠. 구연대장 이렇게 김익렬 중령이 내려옵니다. 김익렬 중령은 일본에서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오고 성공해온 과정만 보면은 분명히 친일파라고도 매도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 와서 봤더니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렬 중령이 김달삼을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김달삼아, 항복해라. 그러니까 김달삼이 김익렬 중령에게 항복하면 우리 무장대 살려주겠니? 그러니까 무장대 살려줄게. 대신 너희 지도부의 이름만큼 우리가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달삼이 왜 그럼 명단이 필요하냐? 그럼 결과적으로 언젠가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죽이지 않겠다. 어떻게 당신 김익렬을 믿을 수 있냐? 명단을 넘겨라. 내 아내가 제주도에 와 있고 나의 갓난아이가 있다. 내 아내와 갓난아이를 김달삼 너에게 넘기겠다. 내 가족을 벌모로 잡히겠다. 그리고 우리 구연대는 너를 토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훌륭하고, 아니 뭐 일제강점기 군인이었고 이런 걸 이념을 떠나자니까, 인간의 문제로 접근하자니까요. 너무너무 훌륭한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장대도 시위를 중단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제주도에는 이제 지금까지도 큰 학살은 없었지만 서로 간에 더 이상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해점을 찾았다고. 그런데 이 김익렬이 김달삼과 화해했다고 하니까 분노감을 표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조병옥입니다. 당시 경무부장,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 정도 되는 시기인데, 60년 대선에서 이제 3.15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원래 이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민주당이 뿌리를 사진자료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56년 대선에 신익희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갔습니다만 신익희 대선 후보가 일주일 전에 죽어버리죠. 얼마 전에 민주당 추미애가 대표일 때 그렇게 어딥니까? 광주 남한산성 쪽에 경기도 광주가 신익희 고향이거든요. 남한산성에 가면 신익희
씨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우리 민주당의 뿌리다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87년에 평민당에서 찾아야죠. 신익희 선생님까지는 훌륭했죠. 막말로 여러분 그 신익희 선생님이 백이사 이끌어가지고요. 김일성도 막 죽이려고 했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뿌리도 그리 가는데 문제는 이 60년 대선 후보예요. 이 조병옥이 아프니까 미국에 가서 치료하려다가 죽어버렸잖아. 근데 이 조병옥이 4.3 때 경무부 장관 내려와가지고 김익렬하고 싸운다니까? 김익렬은 아니나 김달삼하고 화해했으니까 더 이상 군인과 무장대에 부딪힘 없이 화해를 끝내자. 그런데 아니다. 여기 빨갱이들 장난이 아니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게 조병옥인데 이 조병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는데 지금의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뿌리를 이 당시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할 말이 있냐고요. 창피한 거잖아요. 이게 이승만과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의 첨언입니다. 제주도 놈들을 모조리 죽이시오. 그리고 조병옥과 함께 내려온 사람이 이 미 군정장관 윌리엄 딘인데 이가 아니다. 제주도의 좌익분자들의 이 저항을 묵과하지 않겠다. 토벌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김익렬 중령이 해임됩니다. 연대장에서 해임되면서 김익렬은 쫓겨나는데 이 김익렬까지 빨갱이로 몰아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김익렬하고 김달삼하고 화해를 했는데 갑자기 오랄인가? 어떤 동네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고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좌익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딘 군정장관이 봐라 이 자식들이 화해한다고 했지만 폭동을 또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구청년단, 서북청년단 이런 단원들이 가가지고요 불을 일으키면서 무장대가 봉기한 것처럼 꾸며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장대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장대를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주도 지도를 보면 제가 여러 지도 중에 이게 어찌 보면 관광 지도 같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이렇게 쓰라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게 한라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지대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간 지대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민들은 다 이 해안가에 많이 삽니다. 해안가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장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무장대가 산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한라산이 보통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장대가 봉기한 곳이 이곳인데 이곳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장대가 산에 숨어 살려면 결과적으로 민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아니 해안가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무장대가 내려와서 밥 주세요, 옷 주세요 하면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해안 쪽에 본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월정리 해변이라고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가 토벌대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토벌대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중간지대, 상간지대에 있는 도민들은 전부 다 해안가로 내려와라라고 소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도민들은 일정 부분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니 그럼 상간로 내려왔으면 먹을 걸 주고 잠잘 곳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상간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무작위로 학살해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개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너희 무장대 도와주지 마. 너희가 무장대를 돕는 위치에 있으니까 해안가로 내려와. 그래서 내려오면 살려줄게. 그래서 내려갔더니 싹 죽여버린다니까요. 안 죽인 동네는 고문 들어갑니다. 너 뭘 도와줬어 무장대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산간지역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 내려가지도 못해요 해안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산간지역 사람들까지 분노해가지고요 무장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간지역 사람들이 해안가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한라산로 숨어들게 되죠. 용암 동굴로 숨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산간지역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들게 되니까 이 무장대를 토벌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경찰과 김익렬 중령이 해임되고 나서 구연대와 서북청년단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제주도민들을 잡아서 학살을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장대가 봉기했을 때는 많이 잡아봐야 350명이 가장 많은 기록이고 많이 잡아봐야 죽었다 깨나도 600명, 7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들이 빨갱인 거지. 근데 그들에게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빨갱이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래봐야 여러분 2,000명, 3,000명 수준이었겠죠. 근데 아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 죽여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다 가봤겠죠. 어느 곳을 가봐도 여러분이 학살 현장을 다
발로 밟으신 거예요. 여기 월정리 해변, 월정해수욕장 참 예쁜 바다죠. 여기가 토벌대 본부가 있으니까 당시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월정리 해수욕장으로 끌려가면은 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해수욕장에는 다 시체 쌓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고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유명한 학살지로 바로 옆에쯤에 이제 북촌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북촌리는 무남마을이라고 유명하죠. 왜냐하면 남자는 싹 죽여버린 겁니다. 무남마을. 그리고 어린아이 무덤들만 또 따로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를 가면 공항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보입니까? 여러분 제주 공항에서도요 뼈 500구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그랬죠. 그리고 요즘 가장 유명한 게 막 여러분 에어룹이 제일 관광지가 물론 여기 서귀포 쪽 말고는요. 에어룹 쪽 가면은 여러분 속일리 댁 이홀이 한 2, 3년 전에 TV에서 자주 나왔죠. 그 속일리가 또 학살 현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신화월드, 신화리조트, 저도 신화리조트를 갔다 왔습니다만 내가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 가족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실은 이곳이 학살지였단 말을 제가 제 가족에게도 안 했습니다. 그 신화월드에 그 GD 카페 있고 하는 데 있죠. 거기서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로이킴하고 양화대교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야? 우리 아버지 택시 운전 자이언티하고 둘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니까 우리 와이프랑 재수씨 좋아서 막 죽는데 그곳이 학살지였어요. 신화월드. 마라도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삼방산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삼방산 있고 마라도 가는데 여기 가면 이제 미국에게 폭격당한 현장에서 나중에 또 그 폭격당한 구덩이에서 시체 수백 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가 뭐 여러분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학살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돌아가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주도의 일반 민간인 피해자를 많게는 8만 6천 명까지 보는 이쪽을 연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제주도 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다. 그래서 30만 명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죽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말고는 평시에 민간인 학살 사례로만 놓고 보면 광주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14,000명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은 표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노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10세 이하가 개로 770명입니다. 사망자 행불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빨갱이야. 사회주의자야. 60세 이상. 여러분 지금 60세하고 그때 60세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 당시 60세는 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진짜 할아버지들입니다. 60세 이상이 여러분 71세 이상이 합치면 몇 명입니까? 1,500명, 2,000명 거의 뭐 10%에서 20% 정도는 완전 노약자죠. 제가 지금 10세에서 20세까지는 언급도 안 했습니다. 막말로 여러분 이것도 청소년 아닙니까? 아니 11살, 12살, 13살짜리가 무슨 뭐 마르크스 관련 서적을 읽었겠어요? 아니 여기까지 합쳐버리면 30%가 넘어가요. 미성년자와 노약자 30%를 죽이는데 이 죽이는 것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입니다. 진짜 막 시체를 잘라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3.1운동에 그 시발점했던 관덕정 막 거기에 시체를 막 걸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한번 변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서북청년단이 지금까지도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제 많이 돌아가셨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시 이제 구연대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뭐 토착 경찰도 계셨겠습니다만 응원 내려온 응원 경찰들 당시 해방 전국 그 해방 공간의 좌우 이념의 대립에 서로 간에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팩트고 사실인 게 북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은 46년에 토지개혁을 단행하는데 무상 몰수를 해버립니다. 5정보의 기준을 두죠. 5정보가 한 1정보가 3,000평 정도 되니까 15,0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15,000평까지는 네 건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 토지야라고 몰수해버립니다. 지주들 살아요? 못 살지 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북한의 친일파들 인민연회가 다 숙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내 아버지가 친일이고 나는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렇다고 내 아버지 친일파들 인민위원회가 죽이려고 하면 아버지 잘 돌아가시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가십시다.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친일파 가족들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죽겠죠. 그 다음 기독교인들 전부 못 살겠다라고 내려옵니다. 기독교인들을 북한에서는 반동분자 취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깡패들 먹을 거리가 있어야지 북한에서 반동분자 취급을 받는데 다 내려옵니다. 이들이 이제 반공투사가 돼서 이승만을 지지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수청 작업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서북이 어딥니까? 서울 입장에서 보면 서북 쪽이면 평안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북지방. 그러니까 이 평안도 지방에서 자기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공산사회의 참혹함을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구구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군정의 명령을 받아서 인민위원회를 초토화해 나갔던 그 경찰들이 그때 좌익들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경찰도 많이 죽는 거 보고 고통을 당했을 건데, 문제는 또 경찰들 중에 친일 경찰이 상당수다 보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거든. 아무래도 국가가 사회주의적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주의자들은 친일파를 용납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 목숨이 되니까 사회주의자들을 공산당 빨갱이라고 매도해서 자기들이 죽여야 되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자기들 살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그 해방 공간에서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막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악랄해졌겠죠. 군인들은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 군인들은 장교가 좀 친일파들이 많았지 일반 군인들은 생각보다 친일파들이 없었습니다만, 이 군인들 역시 당연히 제주도에 와서 쉽게 토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 이 산간지대에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막 숨어 들어가 버리고 무장대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고 전우들이 죽어나가고, 어찌 보면 내가 살던 것도 아닌데 제주도에 와서 죽어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또 무장대가 경찰과 군인의 가족을 습격해서 또 처참하게 죽여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죽이고 노인네들을 잡아 죽이고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 가슴 아픈 피해자는 누굽니까? 제주도 도민들이죠. 제주도는 그래서 지역마다 제삿날이 전부 다 같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니까 구연대만 가지고 제주도 진압이 어려워지니까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14연대가 우리가 첫 번째 맞는 명령이 나라 막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의 군인인데 제주도 도민들 학살을 하고 저항을 해버리죠. 이걸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연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군인들이 여수, 순천 쪽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4연대가 살기 위해서 근처에 지리산이나 조개산으로 숨어들어서 프랑스 말 파르티잔, 거기서 유래한 이제 빨치산이 되는 건데, 역시 남로당의 지령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빨갱이가 한 명이 잡히죠. 그 잡힌 사람이 누구야? 이건 여수 순천 사건 때 마지막에 숙제로 남겨야 되는데, 그게 박정희였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가 이래저래 살아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 다 해드릴게요. 백선엽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결과론적으로 자신도 남로당원이었고 여순 반란 사건에 함께 했고, 옛날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고 지금은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도민을 학살하는 걸 저항했던 사람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런데 한때 자신의 자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미군정에게 의심을 받고 그걸 감춰야 해. 그러다 보니까 5.16 혁명 서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요. 자기는 빨갱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제주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박정희가 알아. 그래서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박정희 군정 시절에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 3개월 후인가에 바로 제주도를 내려오죠. 그래서 제주도를 개량하고 싶다. 4.3으로 너무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니 위로하고 싶다. 박정희조차도 제주도 4.3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그 고통과 슬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5.16도로도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막말로 5.16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제주하고 한라산 여기니까 제주하고 서귀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나마 제주가 빨리 발전했던 거고, 제주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개량화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너무 내가 많이 알려드리는데, 이거 진짜 나중에 지역 감정할 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많이들 모르시는 건데, 1963년에
대통령 선거가 당시 신민당의 윤보선과 박정희의 공화당의 대결이었는데 63년 대선이 역대 우리의 모든 대선 중에 가장 작은 표 차이가 났다는 거 아십니까?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박정희가 당선이 돼요. 간신히. 여러분, 문재인이 홍준표 이거 당선될 때 2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다고 또 따지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15만 표는 얼마나 적은 표 차이야. 그런데 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61년 쿠데타 일으키고 2년간 군정하고 63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동네가 어디냐고요. 박정희 대통령 당선시킨 동네 어딘데? 전라도 아닙니까? 호남. 호남에서 윤보선보다 박정희에게 30만 표를 더 줘버려요. 호남에서 박정희한테 몰표가 갔다고. 왜? 야, 너도 여수 순천 사건 때 체포돼가지고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빨갱이 동네라는 이 누명을 네가 씻어주겠지. 그래서 박정희의 전력을 알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이 박정희에 몰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통수를 쳐버리지만 마찬가지죠. 박정희에 대한 지지로 바뀝니다. 제주도 사람이라고 박정희가 제주도 토벌을 반대했던 여수 순천 사건 관련 사형수였다는 걸 모르지 않거든. 질문 받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제주 4.3 항쟁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김일열 중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장까지 되시고 이제 예편을 하시는데 1988년인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거라 하고 4.3 관련 글까지 써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열 중장은 이런 표현을 남겼어요. 초토작전은 인도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고 전시에도 명령하거나 묵인한 사령관은 전범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에도 그 초토작전을 펴가지고 민간인을 살상하는 건 이거는 전범이 되는 거다. 난 전범이 되기 싫었다. 그리고 전범은 처형을 명키 어렵다. 시발 이승만이랑 다 전범인 거죠. 하물며 전후 평화시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도 끝나는 평화시에 자기가 군정하는, 이건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군정하는 영토 내의 국민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전범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인도적으로 처형될 것이다. 어떤 새끼가 처형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딘 이 새끼가 처형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90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삼 정권 때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김영삼을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건너가는데 제주도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클린턴이 야 예쁘다 무슨 이렇게 예쁜 섬이 있어 하고 여기를 몇 바퀴 돌았다라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와씨 그 클린턴은 당시 미 군정청의 잘못으로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도민을 3만 명 가까이 학살했다는 걸 과연 알고 이 섬 상공에서 이 섬을 구경했단 말인가. 김일열 중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한국의 신들러 문영순 총경입니다. 제가 분명히 친일파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 경찰 집단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화 오류가 조금 무섭긴 하지만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문영순 총경께서는 광복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하셨다가 이렇게 제주 이제 총경이 됐는데, 당시 4.3 당시에 미군정 당국의 총살 명령, 그리고 이제 미군정은 끝나죠. 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10월 달에 대대적으로 이승만이 군대를 증파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수 순천에 14년 되는 반란을 해서 그게 48년 10월 19일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건 미군정도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이니까 여기에 대한 학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져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당시에 남한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미 군정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거부하고 무고한 양민 학살 막은 의로운 경찰이었다. 당신의 용실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상제막식까지. 그리고 초대 은행원으로 이제 돈도 많이 버셨지만 초대 도지사가 됐지만 47년 3.1절 사건에 인해서 제주도민이 많이 죽고 경찰이 자신의 명령도 무시하고 막 사람들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미 군정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제주 도지사 자리를 던져버리셨던 이렇게 박기원 도지사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주는 금기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4.3 자체가. 근데 이 4.3이 금기어였습니다만
2000년 무렵에 김대중 정권에서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4.3 진상 보고서가 만들어지고요.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무현 2002년 12월에 당선하지 않습니까? 2003년 무렵부터 바로 4.3 평화공원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 4.3 항쟁의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 생방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위령비가 만들어져가지고 위령비 제막식 날 이제 노무현이 제주도까지 갔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 영령들이요,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무관 양민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가 이렇게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저 세상에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좀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도를 가시면 최소한 4.3 공원을 한 번쯤은,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도 지금 제 아이들 데리고는 못 가겠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을 봐야 되고 설명해 주는 게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생 이상이 되셨으면 제주도에 가서 4.3 공원 한 번쯤은 좀 가시셨으면 굉장히 크게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아우 씨. 제가 이제 4.3 사건 묘지 갔을 때 여러분, 와, 이 묘들을 보고 여기서 이승만 개새끼 소리가 안 나오면 사람 아니에요. 5.18 망월동 국립묘지 가서 그 많은 묘를 보고 전두환 개새끼 소리가 안 나오면 그 사람 아니라고요.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가가지고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군인들의 묘를 보고 김일성 씨발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제 있는 겁니다. 현충원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임시정부 독립운동 지사들의 묘역을 보고 일본 시장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이때 당시 이제 4.3 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이제 사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른들이 많죠.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 모자 쓰고 막 이런 학생들도 막 보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가면 이렇게 마을 단위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착 적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성촌입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무슨 리 그려오면 전부 이 씨예요. 그리고 김 씨 몇 분 보이고 뭐 오 씨 보이고, 어떤 동네 가면 전부 오 씨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제주도 이 유족들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끌려가서 함께 죽어버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진짜 침묵의 세월을 살았어야만 했죠. 그래도 광주는 그래도 민주화 정부가 되어가고, 또 광주가 그게 시발점이 되었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상도 밝히려고 노력을 했고 목소리도 냈고 그랬습니다만, 제주도민들은 함께 빨갱이로 묶일까 봐, 특히 연자제에 있었던 시절에는 이건 진짜, 그래서 제주도만큼 불쌍한 동네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주 4.3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조금 더 들어갈까요? 이 제주 4.3 자체가 정확하게 48년 4월 3일에 일어나가지고요, 1954년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중에 제주도 빨치산이 얼마만큼 존재했는지 실제로 기록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 직전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을 49년에 법을 만들고 50년에 농지개혁을 단행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일제강점기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한국전쟁 중에 농민들의 좌경화를 막아요. 그래서 물론 한국전쟁 중에도 뭐 남부군이라는 영화도 보셨겠습니다만 빨치산대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래서 54년까지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48년 이승만 정권 들어서고 49년, 50년 전까지 거의 대부분 토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제주도에서 거의 호응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때 이승만이 막 부산까지 도망을 쳤잖아.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실은 목포까지 갔다가 대전을 올라왔다 다시 부산으로 도망을 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던 이승만이 결과적으로 낙동강 방어선도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승만은 제주도까지 피난을 가가지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부를 제주도에서 만들겠다. 이건 김일성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여러분, 미군이 어떻게 했는지 개입할 거라는 걸 김일성은 한국전쟁 직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먹어버리고 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내놓고 전쟁 중단 선언을 했잖아. 김일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남한의 군대를 제주도로 밀어내놓고 전쟁 중단 선언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제주도로 피난 갈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48년, 49년 무렵에 미친 듯이 학살을 했네. 제주도민을. 그 가족들이 많이 살아있네.
근데 자기가 제주도로 가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한국전쟁 중에 그냥 이유도 뭣도 없이 군인들이 제주도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나중에 이제 제주도로 피난 오고 제주도가 대한민국 정부 망명지가 된다라고 하면 불순분자들을 싸그리 치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전쟁 중에 군인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다시 4.3 때 고문 좀 받았거나 4.3 때 죽은 사람의 형제거나 4.3 때 죽이려다가 살려줬거나 하는 사람들 다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끌려가니까 아까 마라도 선착장의 삼방상 앞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비행기 경납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제주도가 군사기지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폭격당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납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여기 숨어 있었다라고 한 거고 문제는 이제 끝내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제주도가 폭격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오름의 미사일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게 미사일 웅덩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끌고 가요. 이곳으로 끌고 가니까 당신은 그래도 고무신을 좀 귀하게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끌려가는 청년 입장에서 나는 이 군인들에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 시신이라도 찾아서 우리 엄마가 묘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끌려가면서 고무신을 한 짝씩 흘립니다. 엄마 나 이리 끌려갑니다. 내 시신 찾아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서 보면 이게 섣알 오름이라는 곳인데 여기 보면 지금 큰 웅덩이가 하나 있고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웅덩이에 한 250명 정도 시체가 들어갑니다. 여기 시체가 250명이 쌓였던 곳이에요. 이 작은 웅덩이에 한 150명 정도의 시체가 쌓입니다. 가서 보면 화가 나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담배를 들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서 저도 담배를 한 대 태웠고 이 담배로 여기 이렇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담배 한 대 태우시라고 담배에 붙여서 이렇게 놔드렸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비검속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비검속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보도연맹 사건이죠. 이때 한 25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도 예비검속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4.3 때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묻힌 곳이 바로 이 서달 오름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서 보면 지금 비석을 보시면 비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이 제주도에 내려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이 47년 3월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8년 4월 3일에 본격화되었지만 실제로 제주도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시기는 48년, 49년 한국전쟁 전이었고 한국전쟁 중에도 제주도민들은 이렇게 학살당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4.3을요. 먼저 무장대가 일어나서 경찰 가족을 죽였다. 자익들의 폭동이었다. 4.3을 제대로 이렇게 제주도민들을 억압하지 않았더라면 제주도는 사회주의 섬이 됐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가슴 아픈 다 피해자라니까요. 이때 가해자들, 이때 피해 입으신 분들 다 피해자인데 나쁜 명령을 내렸던 이승만, 조병옥, 미군정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인 거죠. 근데 그 이승만을 그렇게 변호하고 싶어서 이 4.3 때 돌아가신 일반 그 노약자 어린아이들까지 빨갱이로 그렇게 몰고 싶습니까? 제 4.3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